찹쌀 여우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볼 무서운 이야기는 노루고기입니다. 저희 친가는 경북 의성입니다. 70년대 중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은 해가 지면 딱히 즐길 거리가 없어 기껏해야 이웃집으로 마실 가거나 댁에서 TV를 보며 소일거리를 하고는 합니다. 그날은 마을 이장님이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이웃집에 마시러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도시의 이웃과는 다르게 집집마다 좀 떨어져 있어서 몇백 미터를 걸어서 가야 하는데 조용한 시골의 밤길을 가다가 보니 뭔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답니다. 뭔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지자 이장님께선 그곳이 마을 토박이인 이씨네 집인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분명 이씨네 집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지만 집주인도 없이 불 꺼져 있는 집안에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확인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혹시라도 산짐승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을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셔서 농기구를 모아놓은 창고로 살금살금 가서 곡괭이와 손전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 후 손전등으로 집 쪽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마루 아래쪽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아래 빈 공간에 손전등을 불빛을 비추어 보았더니 이신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신의 막내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하였다고 합니다. 그 마루 아래에서 마치 노루나 산짐승들이 울부짖듯이 울면서 자세까지도 마치 짐승이 웅크린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니 움켜진 배 안쪽으로 선혈이 낭자했고 그 앞엔 큰 부엌칼이 역시 선혈이 묻은 채로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장님께서는 큰 소리로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읍내 파출소와 의료원에 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막내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찾고 당시 정황에 관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인즉 부모님과 동생들이 먼저 이웃마을인 친지댁으로 가셨고 사건 당사자는 집안에 남아 뒷정리를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릿하게 변해갔고 쌀이문 밖으로부터 시커먼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더니 점점 집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 물체가 가까워오면서 서서히 분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남녀는 다름 아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던 큰 오빠와 큰 오빠의 여자친구였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크게 비웃듯이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너는 죽어야 돼. 엄마도 아버지도 다른 동생들도 곧 너를 따라갈 테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를 연발하며 마루바닥을 닦던 여동생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큰 부엌칼도 큰오빠가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조사해보니 정말로 이씨네 집에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머리채까지 쥐어진 채 끌려갔고 그 뒤로는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본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 인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사자와 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에 마을에서도 인심도 좋게 얻어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
외부인이나 강도에 의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단순 자살 미수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당사자의 진술 내용은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마을 사람들은 이 씨가 걱정되어 술 한잔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이 씨가 나지막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놈의 노루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죄야. 내가 죄인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이 씨는 마을 뒷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올무에 걸려 발부둥 치고 있던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고, 때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신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눈치를 살피면서 벌초에 사용하려던 나사로 노루 복부와 목줄을 내리쳐 숨통을 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손질을 하려고 보니 노루가 홀몸이 아닌 뱃속에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찝찝하니 먹지 말자고 했는데 이 씨는 괜찮다며 손질을 시작했고, 결국은 새끼까지 손질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서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진짜습니까? 마루 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웅크리고 있었다던 제 딸 말입니다. 뱃속에 있던 그 새끼 노루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어미 노루가 제게 저주를 내렸었나 봅니다. 그리고서 이어진 이 씨의 말에 의하면 새끼 노루는 거의 태어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미 노루의 배를 갈라 꺼냈을 때 울음소리를 내며 자신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새끼를 뵌 짐승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식을 잃은 어미의 한은 그 어떤 한보다도 강하니까요. 어쩌면 이 일은 정말로 자신을 죽인 이 씨를 향한 어미 노루의 저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